뭐랄까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2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현금이 안 들어간 거. 지금 시기에. 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오늘은 뭐랄까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그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은 아파트 먼저 매입을 하셔라 라는 식으로 조금 얘기를 했었고, 부동산의 가장 큰 투자 장점 중 하나가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건물을 매입할 때 여기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다른 건물에서 내가 공동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인 거고, 사실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금리가 많이 상승했을 때 버티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불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공동담보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른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너무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2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현금이 안 들어간 거. 오늘의 투자 사례 건물이에요. 자, 종각역 젊음의 거리 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 종각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쪽으로는 상권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북쪽으로는 이제 인사동이 있죠. 그 유명한 쌈짓길이 있고, 여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경복궁 상권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관광객이 되게 많았고, 인사동에서 우측 상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익선동 상권이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한옥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단층 건물들 1층, 2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되게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도 보면은 대부분 막 2m, 3m 해가지고 차는 절대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거리인데, 여기도 이제 엄청나게 핫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또 떠오르는 상권이 이쪽 길이에요. 서순락길이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요즘에 살짝 좀 뜨고 있는데, 아직은 느낌이 그 나만 아는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만 아는 상권, 지금은 그 정도로 이제 뜨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은 조금 더 핫해지는 곳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종각역 기준으로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청계천이 있고, 을지로 상권, 힙지로라고 부르죠 요즘에. 그쪽 상권이 나오게 되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대기업들 광화문이 나오면서 그때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CBD 지역, 네. 서울 도심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종각역 근처가 뭐 GS건설, 제일은행, 금호아시아나, SK온, 뭐 SK그룹, 하나그룹, 신한그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들, 그래서 큰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음의 거리 상권을 보면은 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권이어가지고, 저녁에 가면은 이제 퇴근한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막 바글바글하고, 당연히 이제 2층, 3층, 4층까지 이제 술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권이에요. 물론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좀 재택근무 쪽으로 돌아갔다 보니까 상권이 좀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추세여가지고 지금은 조금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면 되고, 보여드릴 건물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유명한 연예인이 매입한 건물이 있죠. 이제 배우 하정우 씨가 18년도에 81억에 건물을 매입을 했고, 이쪽 건물은 18년도에 이제 송승헌 씨가 235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라인인 이 건물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200억에 매각이 됐는데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아까 이제 아파트 공동담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다른 건물에서 이제 공동담보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210억에 담보가 147억 이렇게 나오네요. 매매 목록을 보면은 200억에 매각이 됐죠. 공동담보 목록을 보면은 이게 뭐 하나 있고, 여기에 또 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찰동 물건이 잡혀 있죠. 그럼 결국에 이분은 이거를 매입하실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이르시키셨고, 부족한 돈은 이 건물에서 하나 빼고 이 건물에서 하나 빼고, 그래서 총 2개 건물에서 담보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죠? 232억 8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채권 최고액은 실채무 말고 향후에 이제 받아야 될 이자까지 조금 설정을 하는 거니까 120% 정도 설정을 하는데, 여기 매수인분은 실제로 받은 대출은 194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200억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194억을 대출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6억은 어디 갔냐? 보증금? 우리 건물의 보증금.
하나가 이거 매각할 당시에 한 개 층만 공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8억이 조금 넘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8억을 더하면은 200억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결국에 매수인분은 이 건물을 2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현금이 등기 비용밖에 없어요. 와. 취득세라든가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복비라든가 이런 것밖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부대 비용을 합해서 나간 지출이 현금 1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같이 조금 고금리의 어려운 장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매입 후에 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근데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200억 기준으로 대출이자는 4%예요. 근데 건물에서 나오는 200억 기준으로 수익률은 5%가 넘어가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이 현금을 안 쓰고 실대출이 200억으로 잡혔다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보다 월임대로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 현금 없이 매입했는데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 좀 넘게 나오겠네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거고, 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겠죠. 이 건물에서는 뭐 공실 리스크가 발생할 일이 없겠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 라고 봤을 텐데, 젊음의 거리 들어왔을 때 완전히 메인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규모라든가 형태를 봤을 때 랜드마크급 건물이구나 라고 볼 수 있었을 거고, 또 일반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상업지인데 지금 건폐율이 90%고 용적률이 954%예요. 그래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이득을 받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354%를 이득을 봤어요. 218평 정도를 이득을 본 건물이에요. 임대 수익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수익도 나고 있고, 이 건폐율이랑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매입을 했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물건이 그러면은 유니콘급 건물이냐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유니콘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유니콘이 환상의 동물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상의 건물을 보고 유니콘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분들이 상담을 할 때 또 단골 질문이 그거거든요. 건물에 매입을 할 건데 임대 수익도 잘 나오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것 좀 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유니콘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억짜리를 현금 없이 매입을 할 수 있었고, 이자 상계도 다 되고 수익도 나오고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득을 받고 상업지, 역세권, 상권 있는 코너변의 랜드마크급 건물이다. 그러면 유니콘 건물이냐?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거. 오래됐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다가 이거를 공동담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의 매수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매각이 됐던 거지, 유니콘급 건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의 어떤 장점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는데 어떤 새로운 무기를 갖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이렇게 조금 찾아봤을 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남들이 보는 시선들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거를 또 어떤 방향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측면에서 또 접근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조금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항상 좀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서 다룬 물건이 굉장히 조금 공격적인 투자로 이제 매입을 한 건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전에 봤던 그 손실 매각 사례랑 오늘의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사례를 조금 비교하고 분석해 보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조금 갖고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